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아주 간단한 예하고 개념만 설명드리고 지금 정렬 알고리즘을 대부분 공부를 하셨을 건데 그거는 구현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주였을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렬 알고리즘에는 새털 같은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지만 좀 꼽을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정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게요. 정렬 문제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정의할 때 입력은 n개의 숫자의 배열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출력은 그 숫자들이 왼쪽,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죠. 앞쪽에 있는 것이 뒤쪽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정렬이, 죄송해요. 정렬을 쓰면 안 되죠. 배열이 다시 이루어지면 그걸 정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 524613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왔다고 하면 1, 2, 3, 4, 5, 6이 되면 정렬이 된 거죠. 자, 왜 그러냐? 이게 왜 정렬이 된 거냐?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자, 처음 거는 두 번째 거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보다 작거나 같고, 네 번째는 세 번째보다 작거나 같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보다 작거나 같고, 여섯 번째는 네 번째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정렬이 된 거죠. 요 정의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선택 정렬부터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앞에서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크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문제 정의,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세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정확성에 대한 증명,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인데, 일단 문제 정의는 정렬이 뭔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설명을 할 건데, 선택 정렬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걸 쪽 두 개의 단어죠. 선택과 정렬이죠.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 뭐를 선택할 거냐,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할 거냐, 가장 큰 값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오름차순이 되냐,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냐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최소값 선택 정렬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 설명에 해당되겠죠.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한다. 선택된 숫자를 정렬된 숫자들의 마지막 숫자의 바로 뒷자리 수와 바꾼다. 모든 숫자를 옮길 때까지 1, 2 과정을 반복한다. 요 세 단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름차순으로 재배열된 숫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선택 정렬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바로 예를 한번 보시죠. 자, 524613이라고 하는 몇 개예요? 6개의 정수가 입력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선택 정렬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정렬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죠. 자, 전체가 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르시면 됩니다. 뭔가요? 1이죠. 1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면 탁 알죠. 근데 컴퓨터는 보면 탁 모르잖아요.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어떻게 찾게 만들어야 되나요? 가장 첫 번째 값을 민 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값과 두 번째 값을 비교하고 그 중에 더 작은 값을 민 값으로 설정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 값과 또 비교하고 끝나고 나면 네 번째 값과 비교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n까지. 첫 번째 값을 민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들을 쭉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찾는 거죠. 그렇게 찾았어요. 그럼 찾았으면 다시 아까 전에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민 값이 1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라? 정렬되지 않은 거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정렬되지 않으니까 맨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5와 1을 서로 자리를 바꾸게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글자가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모두 다 옮겨졌는가였죠. 지금 모두 다 옮겨졌나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현재 상황에서 정렬된 거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쭉 찾아보면서 그 중에서 뭐를 고른다? 최소값을 또 고르는 거예요. 최소값은 뭐예요? 2죠. 자, 2는 뭐랑 위치를 바꿔야 돼요?
정렬된 것들의 바로 다음 값이니까 자기 자신이네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스텝은 정렬되지 않은 것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민값을 어디를 찾아야 되죠? 민값이 뭐다? 3이죠. 3은 뭐랑 위치를 바꿔야 돼요? 4와 위치를 바꾸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쭉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옮겨질 때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 정렬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예인데 이 쉬운 거를 왜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한 100줄, 200줄짜리, 뭐 길어서 500줄짜리를 짠다고 해도 함수나 이런 거 좀 떼고 나서 순서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머릿속에서 생각이 가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머릿속으로 따라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순서도나 이런 거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도나 이런 걸 그려서 내 생각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알고리즘을 내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거를 예외 처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한 번쯤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기계적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분석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일단 기계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연습해 볼 기회는 잘 많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선 최악의 경우에 수행시간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복잡도는 여기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n제곱일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스텝에서 봅시다. 첫 번째 스텝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찾는 거죠. 스텝 제로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비교를 몇 번 했어요? 자, 처음에 얘를 민값으로 5를 민값으로 잡고 2랑 한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 2가 민값이 된 다음에 4랑 한번 비교하고 그 2가 계속 민값인 상태에서 6이랑 한번 비교하고 2를 1과 비교하고 이제 1이 민값이 된 상황에서 3이랑 한번 비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개씩 짝 찍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총 6개 아이템이 있으니까 총 5번의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스텝 1에서는 몇 번 비교를 하겠어요? 하나가 빠지니까 그 4번이겠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3번, 스텝 3에서는, 스텝 4에서는, 스텝 5에서는 원래 스텝 5는 우리가 알고리즘 할 때 저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5, 4, 3, 2, 1이에요.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켜보자고요. n개가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몇 번 비교를 해야 될까요? n개를 2개씩 짝 찍는 방법. n-1개를 짝지면 n-1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n-2, 그 다음 스텝에서는 n-3 해서 언제까지 내려가요? 2개를 짝짓고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가 되겠죠. 그럼 그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1부터 2, 3, 4, 5, 6, 7에서 n-1까지 모두 합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 n-1까지 합은 초4 때 배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너무 오래전이죠. 1부터 n까지 합의 공식. 2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n이 지금 n-1이죠. 그러면 합은 2의 n의 n-2분의 n의 n-1이 돼요. 그러면 수식으로 풀어보면 결국 fn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fn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최고차항은 n제곱. 그래서 우리가 비고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세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고를 증명하고 오메가 두 개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선 최악의 경우에 공간은 얼마나 사용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공간은 얼마나 사용하나요? 자,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총 6개의 아이템이 있고, 이 중에서 민 값을 고르기 위해서 엑스트라 공간을 하나 더 사용하겠죠? 템프 값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위치를 바꾸고 나서 추가로 더 사용하는 공간은 없죠. 매 스텝마다 마찬가지로 각각 별도의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리 길이가 길더라도 n 플러스 1개만 있으면 되니까 최고차항은 n. 그래서 우리가 n개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선택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성능 분석하기 전에 우리 증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증명을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택 정렬은 왜 항상 정렬이 될까요? 하는 행동을 보면 첫 번째 무슨 행동을 해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르죠. 그리고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또 제일 작은 값을 고르고 끝나면 걔를 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번째 선택한 작은 값은 몇 번째 작은 값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i번째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은 총 n개의 개수 중에 이미 1-i개의 작은 것들이 뽑혀 나간 상황이에요. 너무 일반을 갑자기 들어갔군요. 자, 다시 스텝을. 자, 가장 아무것도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작은 값은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이에요.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n-1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전체에서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제일 작은 게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두 번째로 작은 값이죠.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전체에서는 몇 번째 작은 값이에요? 세 번째 값이죠. 그걸 저희가 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계속 위치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i번째 선택한 작은 값은 1-i 개보다는 크고 남아있는 n-i 플러스 1개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정렬된 것보다는 크지만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고 걔를 제외시키면 항상 i번째 작은 값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말로 해서 정확하게 포멀한 증명은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의 증명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게 선택 정렬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삽입 정렬을 할 거예요. 삽입 정렬의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할 건데 삽입 정렬은 앞에 선택 정렬이 선택해서 정렬했던 것처럼 삽입 정렬은 삽입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정렬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랐죠. 가장 작은 값을 선택했잖아요. 삽입 정렬은 그러면 뭐를 어디에 삽입할 거냐만 정의가 되면 돼요. 자, 삽입은 삽입을 이용한 정렬이고 무엇을 삽입할 거냐는 키값, 현재 넣으려고 하는 값을 정렬된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조금 바뀌어요. 입력이 조금 바뀌는데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 정렬 문제에서 입력은 뭐라고 했어요? n개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입력이 뭐로 주어졌느냐? 자, 삽입 정렬은 삽입해서 정렬하는 건데 무엇을 삽입할 거냐면 키를 정렬된 곳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렬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n개의 정수가 그냥 주어지는데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n개의 수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넣으려고 하는 숫자, 키값과 그 다음에 정렬된 리스트나 배열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조금 바꿔야겠네? 어떻게 바꾸면 수 있을까요? 정렬된 리스트가 나는 없는데, 내가 정렬하려고 하는데 정렬된 리스트를 입력을 줘야 된다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처음 입력받는 전체 값이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정렬된 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는 정렬된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다 7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정렬된 게 없는데 7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그냥 7이 맨 처음에 오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버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1부터 A라는 배열에 1부터 N까지 배열이 주어졌다고 하면 첫 번째 A1은 무조건 정렬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A2가 키값이 되고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하나짜리 아이템이 들어있는 배열을 정렬된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1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A2를 집어넣고 A3를 A1부터 2에 집어넣고 A4를 1부터 3에다 집어넣고 쭉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아이템까지 다 집어넣게 되니까 결국 하나씩 맨 앞에 거 하나만 제외하고 두 번째 아이템부터 차례대로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는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예제예요. 5, 2, 4, 6, 1, 3이고 5는 이미 정렬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 4, 6, 1, 3인데 키 값을 정렬된 바로 다음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2를 이 정렬된 배열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배열의 크기가 1이지만 아이템이 하나 추가될 거니까 크기가 2로 늘어나고 그 상황에서 2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합해요? 2는 5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5보다 앞쪽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다음 스텝은 자, 5가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고 4가 키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4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4와 5를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5를 한 칸 뒤로 밀고 그 다음에 4를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고 그냥 여기 밀어놔요. 그런 다음에 4랑 그 앞에 거랑 비교를 했는데 4가 커요? 2가 커요? 4가 크니까 2는 제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요 위치에다 4를 집어넣는 거죠. 자, 요 길이가 짧아서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으니까 요 케이스를 해보죠. 자, 2, 4, 5, 6이라고 하는 정렬된 리스트가 주어진 거고 거기에다 키값 1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1이랑 6이랑 먼저 비교를 해요. 누가 더 커요? 6이 크니까 6은 앞 뒷자리로 한 칸 미루고 그 다음에 1이랑 5랑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또 한 자리 미루고 1이랑 4랑 비교해서 4가 더 크니까 1을 미루고 1과 2를 비교해서 2가 더 크니까 한 점 미루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1이 맨 앞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쭉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 코드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첫 번째 아이템을 제외하고 두 번째 아이템부터 배열 끝까지 차례대로 현재 값에 해당되는 키 값을 이 키 값의 바로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쭉 검사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좀 검사하는데 뭐냐? 키 값, 현재 내가 넣으려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배열에 저장돼 있는 값, 정렬된 배열에 저장돼 있는 값이 어느 게 더 큰가? 그리고 배열이 아직 공간이 남아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계속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 값을 정렬되어 있는 그 배열의 값을 한 칸씩 뒤로 계속 미는 거죠. 그러면서 인덱스 앞으로 계속 이동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된다는 증명은 잠깐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수행 시간과 사용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행 시간은 저희가 요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파트를 나눠보면 여기 J는 2부터 요 몇 번 수행을 하냐? n-1번을 이 전체를 수행을 할 거고 자, 요거는 요 정렬된 배열에다가 키값을 집어넣는 과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그 키값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계속 찾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과정. 이렇게 총 4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수식이 아니고 그 횟수를 한번 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 타임 시간에다가 횟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개로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느냐? 코스트. 한 번 수행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비용. 그 다음에 그걸 몇 번 반복했는가. 그래서 요걸 한 줄 한 줄 한 거예요. 자, 그럼 J는 2부터 A 랭스까지 총 계속 돌겠죠, 이게. 그래서 비용을 생각해보면 요만큼.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적게 요만큼이 계속 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이거는 이미 조건이 배열의 개수만큼 돌면 되는데 요 while문은 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다른 거죠.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값이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나누을 수 있어요. 3가지 경우로. 최선, 최악, 평균.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언제냐? 이미 정렬이 돼 있으면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쭉 각각의 그 항에 대한 수식을 쭉 적었을 때 while문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 또 요 부분도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정렬이 돼 있어서 모든 횟수만큼 비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항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항이지만 이 항들이 제곱항이라서 제곱으로 남게 되고 평균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가 이제 얼마만큼 또 발생하는지를 따져봐서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병 정렬하고 여기는 쭉 넘어갈게요. 여기는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힙소트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바로 저기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어펜딕스 차원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인서션하고 셀렉션 2개를 하긴 했지만 인서션하고 셀렉션 같은 경우에 베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달라요.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에버리지, 월스트 케이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n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인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보통 쪼개지는데 일반적으로는 n제곱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소개는 안 했지만 좀 알고 계실 만한 n로그에 수행되는 머지나 힙, 퀵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알고리즘 상에서 횟수를 세서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따진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요 비고 혹은 세타에 대한 n과 n로그 n과 n제곱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저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 값이었어요? 입력 값이었죠. 입력 값.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의 n이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입력이 증가한다. 입력이 100에서 1000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시간도 100에서 1000, 10배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n제곱이면 데이터가 입력이 10배 증가하면 시간은 몇 배 증가한다? 100배, 제곱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10배, 100배 이러니까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가 늘어났다 하면 이제 100만 개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횟수 곱하기 얼마만큼? 유닛 타임의 시간만큼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요 n로그 n이라는 게 있어요. n로그 n은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n쪽에 가까워요? n제곱 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중간을 보면 n쪽에 훨씬 가깝죠. 거의 1.2, 1.4, 1.3 요 정도라서. 그래서 이 n로그 n으로 계산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실습은 크게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난수 생성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으로 그 생성된 난수를 정렬하고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을 한번 측정해서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난수 생성은 그 n을 입력받아서 중복 없이 양의 정수 n개를 만드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정렬 알고리즘은 여기는 이제 셀렉션, 인서션, 퀵이라고 했는데 편한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거 하셔도 상관없고 아침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PI 같은 거 불러오셔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현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게 정말 그 어심프토틱 노테이션이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는데 n을 1000만, 10만 정도로 증가시키면 수행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표 같은 거를 하나 완성을 해 보시면 이제 요번 실습을 그러니까 요번에 하실 실습은 이제 되는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셀렉션 소트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됐어요? n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1000일 때 시간을 측정해 보시고 만일 때 측정을 해 보면 이게 10배 늘어났으니까 시간은 100배 늘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소수점 같은 건 살짝 소수점이 아니라 아래쪽에 뭐 1000단위 정도 살짝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에서 10만이 되면 똑같이 100배. 그러면 1000에서 10만이 되면 10,000배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시면 돼요. 인서션하고 퀵은 이제 n로그 n으로 증가하시는 거 눈에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느낌이 별로 없는데 측정된 숫자 값을 보면 얘는 뭐 몇 천초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밀리세크도 아니고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보통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주요 사항은 일단 중복 없이 난수 생성하기에 대한 테크닉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랑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기본 단위는 비교잖아요. 두 수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작냐 크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계신 랩탑을 쓰시면 거의 나노세크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거냐.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와 실제 수행 시간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시간 복잡도에 비해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 시간 효율적으로 중복 없이 난수 생성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난수 생성 1000개 중복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할까요? 그냥 효율 빼고 그냥 구현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부터 난수 생성해서 그 이미 배열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계속 제거하면 중복 없이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 1000개라고 하면 저희가 난수 생성할 때 범위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0 사이라고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남은 2개의 숫자, 뭐 5개 숫자는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00번 생성해야 걔가 나올까 말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복 없이 생성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000 사이에 1부터 1000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서 배열에 하나씩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배열이 90% 이상 차 있다. 그러면 900개가 찼다. 그럼 나머지 100개는 매번 생성된 확률은 무조건 1000분의 1이니까 새로 생성되는 애가 이미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면 중복 때문에 만들었다 지우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게 돼요. 보통 2학년, 1학년 학부생한테 시키면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로 간단한 방법은 1부터 1000까지 그냥 배열에 집어넣고 셔플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부터 1000까지 숫자를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약을 따로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000만 사이의 숫자를 만드세요. 그러면 충돌이 날 확률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죠. 충돌이 거의 안 나고 한 번에 거의 생성이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셔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수를 생성해서 위치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숫자를 그러니까 임의의 난수를 하나 생성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컨스탄트 값을 넣으면서 인덱스를 점프하면서 그냥 숫자를 차례대로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마지막 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임의의 숫자 하나를 생성했어요. 걔가 104예요. 그러면 거기에 컨스탄트 값 12를 더하면서 인덱스 12만큼 점프하면서 계속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이 끝나면 다시 모듈러를 시켜서 맨 앞으로 가서 차례도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공평하게 계속 12씩 건너뛰면서 저장이 되고 중복될 영역도 없고 배열을 셔플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하시면서 첫 번째 거를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짧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측정을 해보시면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측정하는 모듈이 올라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측정할 때 실제로 측정하는 값하고 시간이 서로 달라서인데, 그러니까 모듈이 올라가는 시간, 그러니까 모듈이 먼저 올라가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것들이 수행되고 모듈이 종료되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면 모듈이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정렬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반복을 좀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개를 정렬하는데 1000개를 정렬하는 거를 1000번 반복해서 평균을 내버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00개를 정렬하는 거를 1000번 반복해서 그 전체 시간을 재고 나누기 1000을 해버리면 평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듈이 올라가서 반복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메모리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자, 그 정도 해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실습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돌아다닐 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자, 시간이 돼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저희 지금 완성하신 분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조금 마무리는 좀 진행을 해보시고, 일단 느끼시는 점은 저희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조금만 늘어도 속도가, 그 시간이 팍팍 늘어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셀렉션을 하셨던 분은 그냥 10배만 해도 처음에 0.04초 금방 나왔던 1000개 단위가 100배 늘어나니까 4초, 뭐 그때는 40초,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돌려놓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실제로 시간 복잡도에 맞춰서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원래는 요 결과가 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실습하신 한 분께 좀 잘 나와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나오셨냐면 선택하고 삽입을 하셨고요. 일단 선택에서는 요게 10,000개, 50,000개, 그 다음에 여기 0.106, 그 다음에 2.4, 대략 이 정도 나오셨는데, 보면 셀렉션 소트 일단 10,000개 단위 기준으로 그냥 저희가 보면 0.06이니까 여기 지금 n이 5배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셀렉션이면 5n 제곱이니까 n이 5 증가했으니까 n 제곱은 25배 증가하면 되니까 대략 25배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25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빨리 측정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0배, 5만에서 10만이니까 요것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2배 정도 늘었으니까 전체로는 4배 정도 늘어나면 되니까 2.3에서 4배 정도 하니까 8.6 그 정도인데,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차수상으로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나오는 거 보시면 사실 실제로 구현해 보시는 거 집에 가서 해보시면 요 수치 값이랑 희한하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n 제곱 n 로그 n이었는데 선형시간 정렬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수정렬이라는 카운팅 소트라는 건데요. 개수정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는 거예요. 뭐를 세느냐? 어떤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에 2530, 2303이라고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작은 값이 0이고 제일 큰 값이 5니까 0부터 5까지 그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세는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그 다음 큰 수 1은 없고 그 다음 큰 수 2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가 2개. 그 다음 큰 수 3이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그 다음 큰 수 4는 없고 그 다음 큰 수 몇 개 들어있어요? 5, 1개 들어있죠. 그러면 그걸 다 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이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002333 5라고 하면 정렬된 거죠. 간단하게 정렬할 수가 있죠. 지금 시간 복잡도는 얼마 걸렸어요? 지금 앞에서부터 셌죠. 어떻게 셌냐? 처음에 제가 했던 거 보면, 자, 0이 몇 개 있는지 셌고, 1이 몇 개 있는지 셌고, 2가 몇 개 있는지, 3이 몇 개 있는지 셌고, 쭉 셌죠. 그래서 총 몇 번 셌느냐? 이 숫자의 범위만큼 셌어요. 이 숫자의 범위만큼 총 n번을 센 거예요. 근데 숫자의 범위는 아무리 커져도 n만큼 커질 수는 없으니까 상수 처리를 한다고 하면 결국 n번 세면 이걸 만들 수 있고 그걸 다시 한 번 읽으면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 n번만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 이 배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 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게 이제 레딕스 소트, 기수정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데이터의 특징이 이렇게 326, 453 동일한 자릿수를 가지는 숫자나 문자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326, 453, 608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100의 자리를 정렬해요. 자, 봤더니 3, 4, 6, 8, 7. 8은 7보다 크죠? 그러니까 뒤로 가야 되고 4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6은 아래로 내려가서 정렬을 했더니 3, 4, 4, 6, 6, 7, 7, 8. 자, 100자리 정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정렬하느냐? 10자리만 정렬해요. 2530, 955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와야 되는 죄송해요. 그 정렬을 하는데 100자리 단위로 정렬을 해요. 100자리 단위로 정렬하니까 3, 2, 요거 같은 경우에는 453과 435가 중간짜리만 보면 3과 5가 서로 크기가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고 요건 동일하고 요것도 05니까 0이 더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숫자 크기가 있으면 각 자리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 총 숫자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 숫자의 자릿수가 있겠죠. 자릿수만큼 숫자를 비교할 건데 숫자의 자릿수가 아무리 커봤자 n보다는 역시 작으니까 100만 자리라고 해봤자 100만 n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것도 선형 시간 안에 자릿수만큼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두 가지는 카운팅 소트하고 그 다음에 레딕스 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특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알고리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량적 단계적 절차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무수히 많고 그런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찾아야 되는데 특정하게 방금 레딕스나 카운팅 소트처럼 입력 값이 특이하다면 이런 걸 적용해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카운팅 소트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예요? 중복되는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딕스 소트는 자릿수가 동일한 여러 개의 숫자 혹은 문자. 자릿수가 서로 다르면 못 씁니까? 자릿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영문자 A, B, C, D, E, F인데 어떤 거는 A, B만 있다 그러면 맨 앞에 의미 없는 문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동일한 거가 되고 우선순위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단점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카운팅 소트의 단점은 뭘까요? 카운팅 소트의 단점은 공간에 문제가 있어요. 카운팅 소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몇 개인지를 세는 요게 필요하잖아요. 요게 필요한데 요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주어진 숫자 값의 제일 작은 값이랑 제일 큰 값을 찾아서 그거를 맨 앞과 맨 뒤에 쓰고 그 숫자들을 다 적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가 0인데 제일 큰 숫자가 100만이다. 그러면 100만 개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0과 1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딱 하나만 있고. 그러면 중간에 1부터 100만 사이에 있는 그 배열에는 다 0이 찍힐 거 아니에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공간이 100만 개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특징에 따라서도 오히려 불필요한 공간을 더 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레딕스 소트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레딕스 소트. 얘는 비슷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형태가 되게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정렬 자체가 비슷한 값끼리 비교가 가능한 값들끼리 비교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교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문자와 숫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값들 간의 상호 비교는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만 구성된 것들은 생각보다 많죠, 저희가. 뭐 주민번호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수 정렬을 사용해서 정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2개 정도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하셨던 셀렉션 소트 n제곱이죠. n제곱인데 그거를 다른 정렬 알고리즘과 합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머지 소트랑 퀵 소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분류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개수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서브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의미한 계산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퀵 소트가 데이터가 100만 개라서 파티셔닝을 계속 해오다가 파티션 크기가 한 10개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그 파티셔닝을 하는 과정 때문에 재기 호출하는 시간이 더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10개 단위를 빨리 할 수 있는 인서션 소트나 셀렉션 소트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수로는 높지만 절대 시간은 짧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길이가 되면 그 특정 길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더 빨리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하이브리드 형식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GCD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GCD 알고리즘이 어떤 건가요? Greatest Common Division.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은 저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와 B가 있으면 A와 B 중에 큰 수를 작은 수로 계속 모듈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인데 단점이 뭐냐 하면 두 수의 크기가 비슷하면 나누는 횟수가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유클리드라고 얘기한 유클리드 GCD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B가 0이면 A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리턴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과 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7, 그 다음에 50 모드 7 해가지고 50 모드 7 하면 얼마인가요? 1이죠. 1이죠. 1.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1, 0 이렇게 해가지고 두 수는
서로 최대 공약,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이라서 서로라는 걸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얘가 5제곱 곱하기 2고 얘는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7이고 하니까 서로인 걸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수의 숫자가 차이가 크면 유클리드 모듈러 연산을 한두 번만 해도 금방 끝나요. 근데 만약에 35741과 35743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비슷한 숫자를 해버리면 모듈러를 해도 모듈러 결과값이 차이가 크질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요. 이 모듈러가 실제로 내부로는 디비전 연산하니까 나눗셈 연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나눗셈 횟수가 많냐 적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를 보완하는 방법이 바이너리 GCD라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장점이 뭐냐? 개수가 두 숫자의 비트 수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빨라져요. 그러면 유클리드 GCD는 숫자의 차이 크기가 크면 빠르고 얘는 작으면 빠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 합치면 되겠죠. 하이브리드 GCD라고. HGCD라고 부르고 실제로 자바 기본 GCD가 그걸로 탑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두 수의 비트 차이가 6 이하면 바이너리 GCD라는 걸 수행하고 그게 아니라면 유클리드 GCD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을 하나만 적용할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해서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